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기 때는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제안을 해온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서부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 지역구의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듣도록 하는 이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실까요? 시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음 시장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뭐 기자가 하도 물어서 예. 그럴 만한 뭐 사정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네, 가능성이 있군요. 네. 어쨌든 정책의 연계성 차원에서 다음 시장으로 출마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서울시 정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시정 개발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선거철인데 안철수 교수하고도 친분이 깊으시죠? 뭐 통화를 요즘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예. 그렇게 선거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예. 본 질문에 앞서 시장께서 최근 그 서울시 전 시장들이 이 저질러 온 실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 뉴타운에서 현장 업무를 보셨죠. 네, 그래서 그 특히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 그 해법 모색을 한다든지 또 교통 편의시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은평 세길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등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그 신분당선이 연결이 돼서 은평 뉴타운은 물론이거니와 삼속 지축지구의 그 교통난 해결을 제시한 점은 훗날 아마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 많이 고무되어 있는데 본원도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분양가를 대폭 할인할 수밖에 없는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많이 그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 보고 받으셨죠? 네. 예. 한 몇 채나 팔렸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250채 정도. 예, 600채 중에서 250채 250채. 뭐 갈모가 많은 성과인데 단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분양받은 분들이 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예. 이미 완공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뭐 인테리어를 이렇게 새롭게 한다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지금 팔리지 않는 미분양의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요새 또 여러 가지 그 인구의 변화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맞춤형의 이 수선을 해주는 뭐 그런 조건. 어쨌든 그게, 예.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덜 내니까 할인해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은평 뉴타운에 지금 지극히 부족한 편의시설이다 이런 것들이 좀 조속이 돼서 네. 그 같이 어울려지는 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네.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칭 지하철 9-1호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원은 2011년 6월 제231회 정례에서 전 시장을 상대로 지하철 9-1호선 건립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편의상 본원이 제안하는 노선을 서부선 지하철 9-1호선으로 명명하고자 하는데요. 그 노선은 지금 화면을 잠시 봐주시면 홍대 입구역에서 월드컵 경기장역, 그 다음에 가양역, 화곡역을 이어주는 중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본원의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포 서대문 은평 시민이 강석으로 가려면 2호선 당산역까지 와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일산 주민이 또 강석으로 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 순환형 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도시와 외곽도시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간이 없어서 이러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프랑스, 런던도 지하철 구조가 순환형 구조와 방사형 구조를 적절히 잘 맞추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2호선이 순환형인데요. 반면에 이 방사형이 지금 제대로 발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서쪽인 마포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인 김포공항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구간도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건설돼서 서북과 서남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서대문이나 은평 마포구에서 강서구 양천구 쪽으로 대중교통을 한 번이나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뭐 흔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불편은 네. 뭐 대중교통이라 하면은 뭐 버스고 또 지하철 두 가지일 텐데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원이 당시 그 조사를 해본 자료에 의하면 마포 서대문 은평 시민이 강서구 가양역 화곡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30분이면 직선으로 가면은 30분이면 갈 거리를 55분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최소 소요 시간이고 환승까지를 합하면은 무려 1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부권 시민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정역이나 당산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북권과 서남권의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예. 한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어떤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시장님의 견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순환권 쪽에서도 이런 그 요청이나 말씀들이 그동안 있었고 또 어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런 그 교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10개년 네. 그 도시철도 지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쉽게 고민을 제일 쉽게 해보시는 방법은요. 서울시 전체 노선도를 한번 딱 보고 그 철길이 한강으로 지나가는 노선도를 한번 보면 당산역에서 저쪽 맨 밑에 공항철도 노선과의 그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가 엄청 벌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대 입구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역, 상암 DMC, 그 다음에 9호선 강서역 그리고 5호선 화곡역 12km입니다. 그게 뭐 중전철 연결하는 데는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국고가 40%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0분을 이동한다면 당산역으로 몰리는 승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뿐이 아니라 서북과 서남권의 교류를 통한 그 지역 발전에 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마곡지구와 DMC 수색을 연결하는 띠를 연결해서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한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죠. 네, 그런 걸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1번이 바로 지하철을 그렇게 연결해주는 정책 사업이 1번으로 들어가면 시장님의 방침과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서부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지역 지하철 추진이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뭐 대충 보시면 어떤 분들이 다 보이시죠? 예, 예. 신기남 의원도 계시고 정청래 의원도 계시고 박홍섭 청장도 계시고 뭐 각 국회의원들, 지역구 위원장들 다 지금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족식이 있는 거 보고 들으셨나요? 예, 발족식 자체는 몰랐고요. 예. 네, 근데 뭐 꾸준하게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네. 예. 윤준병 교통본부장께서도 그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모두의 관심사로 국회에서도 국토희양위를 중심으로 서부권 그 교통체계 정비와 구축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의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일산, 고양, 파주, 그리고 부천, 부평까지 연계되는 앞으로 뭐 GTX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고 검토에 불과한 얘기고 지금 경전철 사업이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는 거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중전철이 건설이 돼서 서울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될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9-1호선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종의 마스터 플랜도 되고 이 방향타가 되니까 예. 그 속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철도 그렇습니다.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년마다 있는 수립을 위해서 뭐 내년 1월이면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BC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노선 건설을 위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그 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네, 그게 나오고 나면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장님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아까 그 발족식을 한 분들도 오늘 28일 그 질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좀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 그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나 예. 아니면 또 이런 그 도시철도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도시철도가 가장 좋은 대중적 교통수단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과연 어느 쪽에 어떤 그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저희들의 그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아무튼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존경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께서 서울시 천만을 보시면서 한번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아마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김현옥 시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끝없이 그 인프라 구축을 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 철학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을 요구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철도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철도부지 개발 현황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화와 완료된 지상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 사업 사용협조와 역세권 개발 관련 인허가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시예산 457억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MOU의 주된 내용은 경의선 마포 구간 총 연장 5.2km 중 3.2km가 공원이고 2.2km가 개발 부지이며 부지 면적으로 보면은 약 17만여 제곱미터 중 48%인 8만 6천여 제곱미터가 서울시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52% 9만 2천여는 3개 보감 역사와 폭이 넓은 유유부지 3개소를 민간 대기업 자본 형식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경의선 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원화 계획에서 빠진 가자역에서 DMC역 인근 시계 2.1km 구간에 공항철도가 지상부와 경의선 철로 연변의 도시철도공단 소유부지 약 5만 3천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평 정도가 지금 그 부지가 있죠. 철도시설공단은 그 유유부지를 운전학원, 차고지, 주차장 등 약 2만 5천여 제곱미터를 임대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수익에만 급급해서 철도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은 모조리 주민 몫으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철도시설공단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추가로 임대를 해주고 있어 이로 인해 심각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그 전에 그 식목 행사 시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연남동까지 네. 그 지상부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되고 뒤에 2.1km가 빠져서 이것은 기형아를 날 수 있다라고. 네. 서울시는 신도시계 운영 체계상에 따른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계획 시 사전 협상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의선의 경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발 비율 총량제 등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현재 52%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부지의 25% 이내로 개발 부지를 조정해서 서울 시민에게 녹지 공간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게 이미 협약 체결이 완료가 돼서 예. 현재 그걸 수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셨던 저런 단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예. 뭐 연결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이런 옥외 공간에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단절된 저 구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 공원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뭐 그 지금 새로운 계약을 이렇게 협약을 수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그래 서울 예. 철도공단에서 MOU를 체결한다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그 공원을 지금 연남동까지 되어 있는 데가 무려 457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빠진 부분이 철도공단하고 MOU만 잘 체결돼서 진행이 된다면 불과 50억만 투자하면 그것도 동시에 공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절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인허가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 지난 11월 15일 그 한만희 차관이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이 정청래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한테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1일 정청래 국회의원 주재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관리공단 마포구청 담당자들 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원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초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상부 공원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공단이 이제 전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마포구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고 마포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중요한 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만약에 한국 그 철도시설공단이 그 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공원화에 관한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 예. 뭐 당연히 예. 같이 협력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질문 사안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그 쇠도 뜨거울 때 두들기라는 말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런 업무를 신속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TF팀을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서울시가 이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공단이 조속히 경의선 유이부지 공원에 나설 수 있도록 공단 측하고 윈윈을 해야 됩니다. 하나 죽고 하나 뺏어야 돼요. 지금 자꾸 이 공단 측에 유리한 쪽으로만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업무적인 현상을 봐서 해결의 실마리를 원칙론적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 주고받고 하는 윈윈의 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님이 임기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경의선 이 공원화가 기형아 출산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뭐 아니 경의선 뭐 경춘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경의선은 사실은 뭐 서울 시민들에게는 말씀하신 것같이 큰 축복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 그게 좋은 녹지 공간으로 또 공원으로 예. 또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경제진흥실장 나와주실까요? 예, 경제진흥실장 권정수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마포구 상안동 랜드마크 빌딩이 서울 라이트 타워 측이 사업성 부족 이후로 서울시에다가
변경안을 제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포기가 됐죠. 예, 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예. 그 당초 랜드마크 빌딩은 133층에 높이 640m의 초고층으로 건립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민간 사업자가 서울 라이트 타워 측이 갑작스럽게 사업 변경안을 내놓았는데 그 지금 내놓은 배경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예, 경기 침체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서 133층에서 70층으로 또 용도를 오피스라든지 아파트 주거 공간을 늘리고 해서 사업 변경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 제가 통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 장사시켜주는 꼴이다. 집장사. 그런 이후에 물론 제 입장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랜드마크 빌딩은 마포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를 상징하는 빌딩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시니가 더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총 5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 규모라든지 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토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공급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공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법률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규모나 용도적 측면에서 랜드마크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용유 공급 기준이 마련하겠느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네네. 답변을 하십시오.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초고등 빌딩으로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만일 당초 계획한 대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추진 중인 상암 DMC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그 좋은 땅을 혹시나 일반 개인에게 매각시켜서 엉뚱한 대로 집장사 시켜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민을 기만한 일로.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시장을 대표해서 우리 실장께서 지금 두 가지 제가 제안드린 초고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목적의 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공급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시죠. 기후환경본부장 나와주실까요? 얼른 나오세요. 오늘 답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답변 내용은 우리 SH공사에서 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전 참석하지 그것은 않았습니다. SH하고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비행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하루에 180여 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근에 사는 4만여 우리 주민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소음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냥 김포공항에 오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아파트 상층부 위를 바로 지나다니고 윙윙윙윙. 창문을 열고 학생들은 수업을 못합니다. 아예 체육 수업은 하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등 권한대행 못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233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활주로 이전을, 여기가 지금 항공대 활주로가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전을 요청해달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SH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SH에서 답변해야 된다는 게, SH는 우리야 뭐 부장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다, 사전에 공지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철학과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감내해라,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SH공사는 그런 내용의 답변도 보내면 안 돼요. KBS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상암동 지역 주민들이 항공대학교 소속 연습기들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뚜렷한 대안도 없어 항공대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항공대 활주로를 이륙한 연습기들이 굉음을 내며 아파트 상공을 날아갑니다. 비행을 마친 항공기는 다시 아파트 위를 선회해 활주로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항공대 학생들이 이착륙 실기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많게는 하루 170여 차례까지 비행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비행기 추락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총장 만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거 보면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상암동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시의원 등을 창구로 활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와 추락 위험이 있는 항공대 비행 훈련장은 조속히 이전돼야 합니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입주한 데다 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도 군용이라서 이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훈련을 마쳐야 졸업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하루에 한 상황도 아니고 한 50년 가까이 한 상황이고. 항공대 측은 야간 비행을 줄여 주민 불편을 덜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활주로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잘 보셨죠? 네. 그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기억납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효성 실장 여기 계시죠? 없습니까? 내가 정효성 실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네.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각한 현안을 서울시는 수수방관해서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을 서울시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는 시민의 편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와대나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 주장한 바 있습니다. 1년 3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연습 비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색비행장은 국방부 소유입니다. 2년마다 항공대학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장은 경북 울진과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제 군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도 커졌고 첨단 무기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1956년도에 만들어놓은 할주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항공대는 울진과 제주라는 대체 기지가 있어서 굳이 여기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울시가 정부와 끊임없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본부장님 들어갈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실까요? 네. 시장님 들으셨죠? 네. 시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뭐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죠. 예, 권익은 그 속에 안전과 생명 보호가 들어 있겠죠. 예.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시장께 건의드립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비행 연습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받는 이 사실을 시장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정보기관과 협의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대행 교육관 권한대행 나오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서울시 정책 전반보다는 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상암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알고 지금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씩 공부하는지 아시죠? 뭐 한 36명 정도 됩니다. 39명, 뭐 37명. 지금 상암동에는 인구가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중학교가 단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의 중학교까지 가려면은 상당 시간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하나가 더 신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행 교육관 권한대행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지역은 사실은 그 서부관 내 5학교군입니다. 예. 거기에 7개 중학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상암중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중암중학교 또 있습니다. 먼저 생긴 학교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유교실이 지금 한 7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출신 학교를 가지고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으셔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중암중학교를 상암동 주민들이 그 왜 기피하는지, 학교가 나빠서 기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에 걸맞는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까지를 가려면은 그 이동 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어린아이들이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쪽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건 알아요. 거기에 뭐 교실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건 차원은 아니죠. 그러면은 교실이 비어 있다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뭐 중부 무슨 학교로 와도 되겠네요.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학교 배정은 학교군 내에서의 무작위 배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내 그 7개 중학교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인데 어떤 특정 학교로다 모든 학생을 다 배정할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지금 많은 그 3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도 찾아가고 빨리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은 상암중학교의 교실을 증설하는 일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 특별 교실이 없어서 그 3개 교실 증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안 들어왔죠? 예, 아직 예산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 예산 만들어 내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만들어 내서 꼭 이건 당장 내년 후반기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3개 반 교실 증축하십시오. 예,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계의 직원이나 행정 담당 직원이 찰대 부족해서
지금 공사림 유치원의 업무 시스템이 뭐 행정 지도라든지 또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감 계실 때 박원순 광노현 교육감 계실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주도의 그 교육청 숫자나 서울시 교육청 숫자나 똑같아요. 유아교육계 담당자들이. 이걸 증언을 시켜줘야 뭘 하죠. 서부교육청의 재정 담당 직원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병가를 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